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전형적인 전환 속도 대 조직력의 싸움이다. 위트레트는 홈이지만 압박 복구 속도가 느려 상대에게 빠른 역습 루트를 허용할 위험이 크다. 아약스는 전방 스리톱의 움직임과 미드필더의 템포 배분이 완벽히 맞물려 역습 시 한 번에 공간을 돌파한다. 특히 베오르스트가 포스트 플레이로 시선을 끌어주면 스티븐이 하프 스페이스를 타고 침투하며 찬스를 만든다. 위트레트가 이를 제어하지 못하면 수비 라인 붕괴는 시간 문제다. 아약스의 공격은 전원 한 번으로 상대의 구조를 흔들며 짧은 시간 안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드는 효율을 자랑한다. 그렇지만 초반에 라인 간격을 조정하지 못하면 위트레트는 수적 열세로 몰리며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아약스의 빠른 역습 전환과 공격 완성도가 승부를 가를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위트레흐트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공격 템포가 무겁고 마무리 완성도가 떨어지는 두 팀의 흐름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탈란타는 전방 압박은 유지하지만 세컨드 찬스에서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다. 반면 사수올로는 역습 전환 시 패스 타이밍이 느려 득점 루트를 잡기 어렵다. 양팀 모두 최근 몇 경기 연속으로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이고 있으며 전반 초반 분위기를 주도하지 못하는 공통점을 보인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시원한 득점전보다는 중원에서의 밀집 싸움, 그리고 세트피스 중심의 제한된 찬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집중력 싸움이 승부를 가르겠지만 두 팀 모두 결정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서 균형이 쉽게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기 흐름은 자연스럽게 무승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으며 전체적인 득점 흐름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공격 템포와 심리적 우위의 싸움으로 볼 수 있다. 빌바오는 홈팬들의 강력한 응원에 힘입어 전방 압박과 측면 돌파를 통해 경기를 주도할 전망이다. 고르카 구르제타와 이냐키 윌리엄스의 투톱 라인이 박스 근처에서 연속적인 압박을 가하며 오비에도 수비 라인을 흔들 것이다. 반면 오비에도는 빌드업 타이밍이 느리고 수비 시 간격 유지가 불안해 전환 과정에서 실점 위험이 높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빌바오가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킥 정확도와 세컨드 찬스 대응 모두 우위에 있다. 전반 중반 이후에는 점유율 격차가 벌어지며 빌바오가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 오비에도는 수비 블록을 두텁게 세울 수밖에 없지만 공격 전환이 느려 역습 타이밍조차 잡기 어렵다. 결국 전술적 구조, 홈 이점, 세트피스 퀄리티까지 모두 빌바오 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경기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빌바오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네이메온의 전술적 완성도가 흐로닝원의 라인 불안정을 정조준하는 구도다. 프로퍼의 패스 시야는 상대 중앙 라인을 흔드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체리와 오가와가 이를 받아 공간을 파고든다. 반면 흐로닝원은 중앙 수비진의 라인 유지가 불안정해 네이메온의 템포 전환에 대응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흐로닝원의 중원 압박이 일정하지 않아 네이메온이 점유율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네이메온이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으면 세트 후반에도 경기 흐름을 통제하며 점수차를 벌릴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로닝원이 역습 한두 번으로 반격을 노릴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리듬은 네이메온 쪽으로 기울 것이다. 이 경기는 전환 속도, 패스 정확도, 수비 밸런스 모두에서 네이메온이 압도할 구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네이메온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빌라의 점유형 전개와 본머스의 구조적 압박이 맞붙는 흐름이다. 빌라는 전진 빌드업으로 주도권을 잡으려 하지만 본머스의 압박 라인에 맞서면 전개 타이밍이 꼬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세메뉴의 전방 압박과 테버니어의 공간 침투가 빌라 수비 라인을 흔들 수 있다. 반면 본머스는 전술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상대의 수비 라인이 높을 때마다 역습 루트를 통해 찬스를 만들어낼 것이다. 세메뉴가 박스 안에서 볼을 다루는 능력과 마무리 집중력 모두 절정에 올라 있어 득점 확률이 높다. 빌라의 홈 템포가 유지되더라도 본머스는 자신들의 리듬을 잃지 않고 맞대응할 수 있는 팀이다. 결국 이 경기는 공격 효율과 전술적 안정감에서 본머스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아스톤빌라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조율.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체력 밸런스와 압박 지속력의 차이가 승부를 가를 경기다. 뉴캐슬은 강행군으로 인한 피로 누적이 뚜렷하고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흐름을 보일 것이다. 반면 브렌트퍼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한 상태로 홈의 리듬 속에서 에너지 레벨이 완전히 다르다. 티아고의 포스트 플레이와 담스고르의 템포 조절, 샤데의 속도 전개가 조화를 이루며 공격의 완성도를 높인다. 뉴캐슬의 수비 라인이 한 박자 늦는 순간 브렌트퍼드가 세컨드 찬스를 잡고 유효 슈팅으로 연결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브렌트퍼드는 후반 60분 이후 집중력을 잃지 않는 팀으로 체력전 구도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할 것이다.
뉴캐슬이 전방 압박을 시도해도 브렌트퍼드는 빠른 전환으로 그 압박을 회피하며 역습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결국 압박 완성도와 체력 유지력, 경기 운영 능력 모든 면에서 브렌트퍼드가 앞선다. 이 경기는 브렌트퍼드가 경기 내내 템포를 지배하며 홈팬들 앞에서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브렌트퍼드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점유율 중심의 빌드업과 중원 간격 관리가 승부를 가를 핵심 포인트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볼이 위치한 구역마다 수적 우위를 형성하며 빠른 원터치 패스로 상대 압박을 피한다. 마테타는 전방에서 연계 플레이를 통해 측면으로 공을 빼주고 사르는 중앙으로 좁혀 들어가 결정적인 찬스를 만든다. 휴즈는 전진 패스 타이밍이 뛰어나며 세컨드 지역에서의 패스 전환으로 팀의 템포를 유지한다. 반면 브라이트는 압박이 들어오는 순간 중원 간격이 벌어져 탈압박 연결이 느려진다. 이 틈을 팰리스가 잡는다면 점유율은 물론 득점 기회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특히 홈의 잔디 적응도와 경기 템포를 감안하면 팰리스가 초반부터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브라이트는 미토마의 단독 돌파에 의존하는 형태로 전개가 단조로워질 위험이 크다. 따라서 전술 밸런스와 리듬 유지 측면에서 팰리스의 구조적 완성도가 우위에 있다. 결국 이 경기는 볼 점유율이 경기의 무게중심을 결정하며 팰리스의 전개 완성도가 승부의 향방을 바꿀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크리스탈 팰리스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좌측에서 출발하는 전개 속도와 컵백의 완성도를 노팅엄이 어떻게 제어하느냐가 핵심이다. 노팅엄은 우드를 기점으로 전개를 세우겠지만 전환 수비에서 풀백 뒤 포켓이 열리면 리즈의 왼쪽 오버로드에 말릴 수 있다. 그래서 하프스페이스 초입의 압박각을 먼저 닫아 제임스의 드리블 각도를 바깥으로 밀어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리즈는 슈타우의 첫 패스각 전환이 빨라 측면 압박을 피해도 곧바로 속도를 복구하는 능력이 있다. 노팅엄의 세컨드 정리 속도가 늦어지는 구간이 나오면 리즈는 연속 슈팅으로 기대값을 지속적으로 쌓을 것이다. 반면 노팅엄도 깁스 화이트의 마지막 패스와 오도의 안쪽 침투로 균형을 흔들 여지는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측 기동력과 컵백의 반복성, 그리고 아포스트 장악 능력에서 리즈가 한 발 앞선다. 노팅엄이 박스앞 디존에서의 파울 관리에 실패하면 리즈는 세트 상황으로도 흐름을 틀 수 있다. 라인 관리의 안정성, 전환 속도, 컵백 선택의 질을 종합하면 원정팀의 득점 기대값이 우위로 형성된다. 특히 초반 15분 내 좌측에서 유효 크로스가 2, 3회 이상 나오면 이후 노팅엄의 라인은 자연히 내려앉을 가능성이 높다. 라인이 내려앉는 순간 깁스 화이트의 역전개 폭이 줄고 우드의 고립 시간이 길어진다. 결국 템포 유지와 압박 유도에서 리즈의 설계가 더 단단하며 박스 내 최종 선택에서도 효율이 높다. 교체 카드 이후에도 리즈의 좌측 기세는 유지될 공산이 크고 노팅엄은 세트피스 외에는 뚜렷한 해법 찾기가 쉽지 않다. 마지막 국면에서 노팅엄이 숫자를 투입하면 리즈는 역습 속도로 되받아칠 준비가 되어 있다. 종합하면 오늘의 구도는 리즈의 좌측 진행과 컵백이 결과를 가르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노팅엄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중원 탈압박과 방향 전환의 싸움이다. 볼로냐는 압박을 받으면 후방으로 밀리는 경향이 강하고 미드필더 라인 간 간격이 넓어 세컨드볼 대응이 느리다. 반면 나폴리는 폴리타노를 중심으로 한 유기적인 전환 구조를 통해 한 번의 방향 전환으로 수비를 붕괴시킨다. 특히 데 브라이너의 롱패스와 폴리타노의 공간 활용이 맞물리면 볼로냐의 라인은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볼로냐는 홈이지만 전방 압박에 대응할 탈압박 루트가 한정적이고 역습 전개 시 연결 속도가 떨어진다. 나폴리는 초반부터 높은 라인을 유지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중원 점유율로 경기를 지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폴리는 점유 중심 축구에 더해 빠른 방향 전환 능력까지 겸비해 후반에도 흐름을 끌고 갈 수 있다. 결국 탈압박 완성도와 템포 밸런스에서 한 수 위의 나폴리가 승부의 키를 줄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볼로냐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전진 템포를 유지하는 제노아와 느린 전개에 묶인 피오렌티나의 뚜렷한 대비 구도다. 제노아는 그랜베크를 중심으로 중원 템포를 끌어올리며 빠른 전환으로 피오렌티나 수비를 압박할 것이다. 특히 그랜베크의 직선적인 패스가 콜롬보의 움직임과 맞물리면 1대1 상황이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피오렌티나는 공격 템포가 느려 상대 수비에게 라인을 정비할 시간을 주고 세컨드 라인 커버도 느리다. 피오렌티나의 허수아비 같은 쓰리백은 제노아의 빠른 전개 앞에서 공간을 내줄 수밖에 없다. 결국 제노아가 홈의 자신감 속에서 주도권을 잡고 피오렌티나의 전개를 초반부터 차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템포, 전환, 라인 간격 관리에서 제노아가 확실한 우위를 점할 구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제노아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전환 효율과 수비 집중력의 차이가 경기 흐름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로리앙은 수비 라인의 정렬이 늦어지는 순간마다 공간을 내주고 있다. 툴루즈는 이러한 약점을 정확히 공략할 수 있는 팀이다. 특히 마그리의 오프 더 볼 무브와 소우어의 박스 안 마무리 능력은 로리앙 수비를 크게 흔들 것이다.
로리앙이 점유율을 가져가려 해도 툴루즈의 압박 전환 속도에 빌드업이 지속적으로 끊길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홈팀은 라인을 내리며 버티는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반면 툴루즈는 세컨드 찬스를 통해 공격 흐름을 이어가며 경기 주도권을 점점 가져올 전망이다.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라인 붕괴가 겹치며 로리앙의 실점 가능성은 더 커진다. 결국 템포 조절과 전환 속도에서 우위를 점한 툴루즈가 경기 흐름을 끝까지 줄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로리앙 패주력.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프라이부르크의 하프스페이스 공략 능력과 상파울리의 수비 복귀 타이밍이 맞붙는 구도다. 프라이부르크는 그리포의 침투 타이밍과 에게슈타인의 패스 배급으로 상대 블록 사이를 빠르게 파고든다. 특히 좌측 하프스페이스에서 컵백 전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문전에서 반박자 빠른 마무리가 가능하다. 반면 상파울리는 좌측 윙백의 복귀 속도가 늦어 수비 밸런스가 쉽게 무너진다. 그래서 프라이부르크의 전환 속도에 맞춰 커버 라인이 재정비되기 어렵다. 또한 프라이부르크는 홈에서 공격 템포 조절이 뛰어나며 후반 교체 카드 이후에도 흐름을 유지한다. 결국 이 경기는 프라이부르크가 측면 침투와 하프스페이스 활용으로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프라이부르크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라요. 라요는 4-4-1-1 전형으로 라인을 잡지만 후방 빌드업 과정이 매끄럽지 않다. 센터백 간의 간격이 넓고 패스 선택이 단조로워 상대의 전방 압박에 쉽게 걸린다. 호르헤데 프루토스는 좌측에서 빠른 템포로 탈압박을 시도하지만 주변 지원이 늦어볼 소유가 자주 끊긴다. 이시팔라조는 중거리 슈팅 능력은 위협적이나 수비 가담이 느려 측면 밸런스가 흔들린다. 우나이 로페즈는 빌드업의 중심이지만 압박이 들어올 때 선택이 지연되며 공을 잃는 장면이 반복된다. 브라이언은 전방 압박보다는 라인 내림으로 공간을 지키는 팀인데 이런 구조는 하이프레싱 팀을 만나면 약점이 된다. 결국 압박 회피가 아닌 단순한 롱패스로 경기를 풀어야 하는 흐름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레알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는 4-2-3-1 포메이션으로 전방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에서 리그 최상위권 수준을 보여준다. 은바페는 하이프레싱의 시발점으로 수비 빌드업 첫 패스를 차단하며 강한 압박을 유도한다. 비니시우스는 좌측 하프스페이스로 좁혀들며 상대의 수비 라인을 끌어내고 발베르데는 세컨드 지역에서 전진 패스로 연계 흐름을 이어간다. 이 조합은 압박 후 빠른 전환으로 찬스를 만드는 구조를 형성하며 짧은 거리에서도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특히 중원에서 크로스와 추아메니가 라요의 미드필더를 압박할 경우 후방에서의 패스 미스가 실점으로 직결될 위험이 높다. 레알 마드리드는 하이프레싱 이후 세 번째 패스 안에 슈팅으로 이어지는 효율적인 공격 루트를 자주 만든다. 결국 압박 타이밍과 공 탈취 후의 빠른 전개가 이 경기의 핵심이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라요의 후방 불안과 레알 마드리드의 전방 압박 구조가 맞부딪히는 구도다. 라요는 공을 돌리려 할수록 실책 위험이 높아지고 빌드업 중 끊기는 장면이 잦을 것이다. 레알은 은바페와 비니시우스의 압박과 속도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며 초반부터 강한 템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라요가 롱패스로 버티려 하더라도 이선 세컨드볼 싸움에서 레알의 중원 압박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 또한 라요의 하프라인 이후 전개 속도가 느려 레알의 하이프레싱을 견뎌내기 어렵다. 그래서 전반 초반부터 레알이 높은 라인으로 상대를 몰아넣고 점유율을 장악할 것이다. 라요는 홈 분위기와 수비 블록으로 버티겠지만 결국 압박으로 인한 실책이 실점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전반 중반 이후에는 레알의 볼순환이 점점 매끄러워지고 중거리 슈팅이나 세컨 찬스에서도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후반에는 라요의 체력이 떨어지며 뒷공간 커버 타이밍이 늦어지면서 추가 실점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전술적 완성도와 압박 효율성 모두 레알이 확실히 우세하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라요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알크마르. 알크마르는 4-2-3-1에서 후방 볼 순환으로 시작해 이선의 새로 침투를 노리지만 빌드업 템포가 느려 압박 유도 상황이 잦다. 그래서 일선에서의 탈압박이 원활하지 않으면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잃고 전환 수비가 늦어지는 문제가 반복된다. 페럿은 하프라인 아래에서 볼 운반과 전진 패스를 맞지만 전방과의 간격이 벌어지면 단숨에 차단당하기 쉽다. 사디크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드리블로 변수를 만들지만 크로스 타이밍이 블록에 걸리면 공격 템포가 끊긴다. 미난스는 이선 중앙에서 세컨드 라인 연결을 도모하나 전환 국면에서의 복귀 속도가 늦으면 중원 압축이 풀린다. 또한 풀백이 동시에 전진하는 순간 역습 대비가 비어 측면 뒷공간이 그대로 노출되는 장면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트피스 가담과 중거리 옵션은 건재하지만 오픈 플레이에서의 전개 완성도가 관건이다. 결국 알크마르는 후방 템포를 끌어올리고 이선 간격을 좁혀 3선의 차단을 피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아인트호벤. 아인트호벤은 4-3-3에서 전방 압박과 짧은 패스 연쇄로 템포를 가속하며 볼을 빼앗는 순간 즉시 전원으로 마무리를 시도한다. 루번 반 본멜은 좌우 채널을 넘나들며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해 원터치 연결을 이끌고 세컨드 볼에도 빠르게 반응한다. 사우터는 중원에서 압박 트리거를 잇고 인터셉트 후 전진 패스로 속도를 붙이며 전개와 차단의 균형을 맞춘다.
페리시치는 넓은 활동량으로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고 크로스와 컷백 선택을 섞어 수비 라인을 흔든다. 또한 6번, 8번의 전진 타이밍이 좋아 리턴 패스각을 열어두면서 슈팅 지점까지 도달하는 루트를 반복한다. 그래서 전방 압박 성공률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상대의 후방 빌드업을 사실상 봉쇄하며 주도권을 가져간다. 반면에 지나친 전진으로 라인 간격이 벌어질 때는 역습 공간을 내줄 수 있으나 전환 복귀 속도가 이를 상쇄한다. 결국 압박 강도와 하프 스페이스 점유율이 유지되면 득점 기대값은 자연스럽게 상승한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후방 빌드업의 속도와 전방 압박의 정확도가 부딪히는 구도다. 알크마르는 후방 볼 순환이 느려 전개의 첫 단추에서 끊기는 장면이 잦고 이는 곧 전환 수비의 지연으로 연결된다. 반면에 아인트호벤은 압박 트리거를 정확히 잡아 탈취 후 곧바로 짧은 연계로 박스 진입각을 만든다. 그래서 루번 반 본멜의 채널 침투와 사우턴의 중원 차단이 동시에 작동하면 알크마르의 이선 연결은 더디게 굴러간다. 사디크가 측면에서 1대1을 풀어도 박스 진입 전에 수적 균형이 회복되면서 유효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간이 생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크마르는 세트피스에서 한 번의 타점으로 균형을 깰 여지는 있다. 하지만 오픈플레이의 재가동 속도와 두 번째 패스의 질에서 아인트호벤이 더 안정적이다. 그리고 전환 국면에서 사우턴이 첫 패스를 찔러 넣으면 알크마르 수비 라인의 좌우 간격이 넓어져 커버가 늦어진다. 결국 알크마르가 라인 간격을 줄이고 탈압박 성공률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홈이라도 점유와 찬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반 본멜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는 풀백의 시야 밖에서 발생해 박스 앞 2차 슈팅각을 자주 만든다. 그래도 알크마르가 초반부터 강한 전방 압박으로 응수하면 중원 충돌이 커지고 파울 유도가 늘며 세트피스 변수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아인트호벤의 압박 해제, 재가동 사이클이 더 빠르기 때문에 롱볼 전환 대응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결국 60분 이후 체력 관리 국면에서 중원 커버 범위와 일선 복귀 속도의 차이가 점수로 환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후반 교체 카드 이후에도 패스각을 유지하는 쪽은 아인트호벤일 공산이 크다. 승부는 전방 압박의 디테일과 하프 스페이스 점유에서 앞서는 원정이 끝까지 주도할 시나리오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알크마르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앙제가 중원에서 템포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오세르의 압박 타이밍이 엇갈리며 중앙 수비 밸런스가 자주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벨크dim이 하프 스페이스를 빠르게 점령하며 전진 드리블을 시도한다면 오세르의 수비 간격은 더 벌어질 것이다. 체리프의 위치 선점이 살아나면 세컨드볼 재점유에서도 앙제가 유리하다. 앙제는 홈의 응원 속에서 전진 빌드업을 꾸준히 이어가며 전반 중반부터 흐름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오세르는 수비 간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후반 체력 저하 시 대량 실점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앙제는 벨크딤을 중심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며 빠른 전환 템포로 경기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오세르는 탈압박 루트가 막히면 볼 전개가 단절되고 라인 간 거리 유지에 실패하며 전술적으로 무너질 위험이 크다. 그래서 이 경기는 앙제가 점유율과 효율성 모두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앙제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공격 완성도와 수비 밸런스의 차이가 결과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 메스는 수비라인 붕괴와 세컨드 지역 대응 미흡으로 인해 경기 내내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니스는 탈압박 이후 빠른 방향 전환으로 하프라인을 넘기며 보가와 케빈 카를로스의 콤비가 공격의 중심이 된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니스의 장점이 극대화되며 실점이 잦은 메스 수비진에게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메스는 전반 초반 버티더라도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조직력 붕괴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니스는 일정한 압박 템포를 유지하며 세컨드볼 회수율을 통해 공격 기회를 꾸준히 만들어낼 것이다. 전술적 완성도와 체력 유지력에서 모두 니스가 우위를 점하며 경기 흐름을 초반부터 장악할 확률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메스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수비 간격의 균열을 누가 먼저 공략하느냐가 승부의 핵심이다. 릴은 빌드업 구간에서의 세컨드라인 간격 유지가 불안하고 오프사이드 트랩의 완성도도 낮다. 스트라스부르는 이런 약점을 파이스의 하프스페이스 침투로 파고들 가능성이 높다. 엘 브라베의 폭넓은 움직임과 파니첼리의 전진 패스가 결합되면 릴의 뒷공간이 순식간에 열릴 것이다. 릴은 중원에서 공을 오래 소유하려 하지만 스트라스부르의 압박 타이밍이 빠르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개가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세트피스 상황에서 스트라스부르의 제공권이 돋보이므로 후반 세트 상황에서 결정적인 득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전반에는 탐색전 양상이 예상되지만 중반 이후부터는 홈팀이 주도권을 잡으며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틀어줄 것이다. 결국 스트라스부르가 파이스의 라인 브레이킹 움직임으로 상대의 불안한 수비를 무너뜨리며 경기의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스트라스부르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맨시티. 맨시티는 4-1-4-1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점유율 기반의 빌드업을 전개한다. 홀란드는 여전히 최전방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보이지만 최근 들어 압박 라인을 상대로 볼 터치 빈도가 줄었다. 도쿠는 개인 기량으로 돌파를 시도하지만
수비 집중 견제를 받는 구간에서는 드리블 성공률이 낮아진다. 필포드는 하프스페이스에서 공격 전개를 지원하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볼 전개 속도가 끊기며 유효 슈팅 연결이 적었다. 또한 로드리가 후방에서 볼 순환을 맡고 있으나 중원 간격이 벌어질 때 리버풀의 강한 압박에 쉽게 공간을 내준다. 맨시티는 여전히 점유율로 경기를 풀지만 빠른 전환이나 역습 대응에서는 과거의 날카로움을 잃었다. 그래서 상대가 템포를 높이면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측면 커버 타이밍이 늦어진다. 결국 맨시티는 후방 점유는 강하지만 역습과 전환 구간에서 리스크가 존재하는 구조다. 리버풀. 리버풀은 최근 챔피언스리그에서 라리가 강호 레알 마드리드를 꺾으며 자신감을 되찾았다. 그 경기 이후 팀 전체의 밸런스가 안정됐고 공격 전개 속도 또한 확연히 빨라졌다. 리버풀은 공격 시 중앙보다는 측면 활용 비중이 높으며 풀백들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 특히 모하메드 살라는 인버티드 움직임으로 중앙으로 침투하며 수비를 한쪽으로 몰아넣는 역할을 한다. 이때 에키티케와 비르츠가 박스 안쪽으로 포지셔닝하며 반대 측면에서 전환되는 킬 패스가 결정적인 한 방이 된다. 살라의 컷신과 비르츠의 창의적인 패스 연결은 맨시티 수비 라인의 간격을 흔들 수 있다. 또한 리버풀의 전방 압박은 유기적으로 작동해 상대 빌드업 타이밍을 제한하고 세컨드볼 회수율을 높인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클럽식 전환 속도가 살아나면서 맨시티 수비의 피로도를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리버풀은 측면 전환과 전방 압박의 완성도로 경기를 주도할 흐름이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환 속도와 공간 활용 능력에서 승부가 갈릴 전망이다. 맨시티는 점유율은 높게 가져갈 수 있지만 리버풀의 전방 압박에 맞설 전환 대응력이 불안하다. 리버풀은 측면에서의 오버래핑과 중앙 침투를 병행하며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구성한다. 특히 살라의 인버티드 돌파는 수비 라인을 한쪽으로 끌어내고 그 틈을 에키티케가 노린다. 비르치의 패스 타이밍이 이 두 흐름과 맞물릴 경우 맨시티 수비는 공간 압축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맨시티는 점유율 중심으로 밀어붙이겠지만 리버풀의 빠른 템포와 강한 압박에 의해 중원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 이 경기는 단순한 점유 대 전원의 싸움이 아니라 공간 활용의 효율성이 승부를 가르는 구도다. 결국 리버풀이 측면, 중앙 전원의 완성도로 맨시티의 리듬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맨시티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공격 템포의 완성도 vs 수비 불안의 대립이다. 슈투트가르트는 데미로비치를 축으로 한 빠른 공격 템포와 세트피스 완성도에서 리그 상위권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볼테마드와 르웰링이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연속된 움직임을 만들어내면 아우크스부르크의 수비는 균형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아우크스부르크는 300 전환 과정에서 공간이 열리고 세트피스 수비 라인에서도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 슈투트가르트는 이런 약점을 이용해 전반 초반부터 점유율을 높이고 코너킥과 프리킥 루틴으로 추가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경기 전체의 리듬은 슈투트가르트의 빠른 전환 속도와 압박 강도가 결정할 것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차이까지 누적되며 아우크스부르크의 수비는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이 흐름이라면 슈투트가르트가 홈에서 완성도 높은 경기 운영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슈투트가르트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중원 주도권과 세컨드 지역 점유율이 승패를 결정할 핵심 요소다. AS 로마는 코네를 중심으로 중원 밸런스를 유지하며 짧은 패스와 템포 변화로 상대 라인을 흔든다. 반면 우디네세는 전환 시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지며 세컨드 지역 커버가 늦어 전진 압박 후 곧바로 역습을 허용한다. 그래서 로마의 중원 점유율이 높아질수록 공격 템포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며 코네의 전진 패스가 결정적인 찬스를 만든다. 퍼거슨과 엘 샤라위가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득점 루트를 열면 우디네세의 수비 간격은 더 벌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디네세는 세트피스에서 한두 번의 반격 기회를 노릴 수 있다. 하지만 로마의 라인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세트피스 이외의 루트로 실점할 가능성은 낮다. 결국 로마의 전술적 완성도와 템포 조절 능력이 경기의 흐름을 끝까지 주도할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AS 로마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세컨드볼 장악력이 곧 경기 흐름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마요르카는 경기 초반 안정적이나 후반으로 갈수록 중원에서의 간격 유지가 흔들린다. 특히 아사노와 파블로 토레의 체력 저하로 인해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며 리바운드 경합에서 밀린다. 반면 헤타페는 체력 분배가 뛰어나며 후반 중반부터 세컨드볼 싸움에서 상대를 몰아붙인다. 우체와 아드리안 리소가 전방 압박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면 마요르카의 빌드업이 끊기며 역습 기회가 열릴 것이다. 헤타페는 탈압박 이후에 속공 전개가 빠르고 전환 시 중앙을 통한 직선적인 공격 루트로 마무리까지 연결한다. 또한 세트피스 이후 세컨드 상황에서의 반응도 마요르카보다 한 박자 빠르다. 그래서 후반 70분 이후 경기 흐름은 자연스럽게 헤타페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마요르카는 홈의 이점을 살리려 하겠지만 체력 분배와 반응 속도에서 이미 차이가 난다. 결국 세컨드볼을 선점하는 팀이 경기를 지배할 것이며 이 구도에서는 헤타페의 완성도가 한 수 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마요르카 패 강추.
언더 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베티스의 공격 전환 속도와 발렌시아의 불안정한 수비 간격이 맞부딪히는 흐름이다. 발렌시아는 중원에서 템포를 잡지 못해 점유율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반면 베티스는 로셀소와 리켈메의 빠른 움직임으로 전환 템포를 유지하며 상대 진영을 압박한다. 특히 발렌시아의 좌우 풀백이 오버래핑 후 복귀가 늦는 구간에서 베티스는 반복적으로 공간을 공략할 것이다. 베티스의 교체 전력도 탄탄해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의 다양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발렌시아는 세컨드볼 경합 이후 수비 재정비가 늦고 라인 간격이 벌어져 후반 실점 위험이 크다. 결국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베티스가 압박 강도를 높이며 리듬을 완전히 틀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술 완성도, 교체 깊이, 체력 배분 모두 베티스 쪽으로 기울어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발렌시아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라인 간격 유지와 세컨드볼 집중력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프랑크푸르트는 도알리치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며 세컨드 지역에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버카르트는 전방에서 압박과 마무리를 동시에 수행하며 마인츠의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흔들 것이다. 바오야가 후방 빌드업을 안정적으로 조율하며 세트플레이 상황에서도 정확한 킥으로 찬스를 만든다. 반면 마인츠는 전방 압박 후 리커버리 타이밍이 맞지 않아 중원 간격이 자주 벌어진다. 이 틈을 프랑크푸르트가 빠르게 파고든다면 경기 흐름은 일찍부터 기울 가능성이 높다. 특히 도알리치의 탈압박 능력과 중앙 침투는 마인츠 수비의 간격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전술 완성도와 경기 내 응집력 두 가지 모두 프랑크푸르트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마인츠는 전진 압박을 이어가더라도 뒷공간이 쉽게 열리며 후반 체력 저하 시 세컨드 실점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이 경기는 전반부터 프랑크푸르트의 볼 점유와 세컨드 볼 회수율이 높게 나타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프랑크푸르트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하지 무사의 템포 조율 능력이 전부를 좌우한다. 고 어헤드 이글스는 중원 스위칭 타이밍이 늦고 라인 간격 유지가 불안정하다. 그래서 페예노르트가 전방 압박 한 번만 성공시켜도 곧바로 속도전을 걸 수 있다. 황인범의 부상은 변수지만 페예노르트는 중원 로테이션이 탄탄해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다. 하지부사가 볼을 끌어올리며 템포를 바꾸는 순간 상대 중원은 리듬을 완전히 놓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페예노르트의 전방 이선은 하프스페이스 침투 후 컷백 루트로 마무리 루틴이 정교하다. 이글스의 수비 간격이 넓은 상황에서 이러한 전개는 가장 위협적이다. 결국 경기의 주도권은 템포 조절과 전환 속도 모두에서 앞서는 페예노르트 쪽으로 확실히 기울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고 어헤드 이글스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밀란. 인터밀란은 3-5, 이 전형을 유지하며 라우타로 마르티네즈와 튀랑의 투톱 조합을 중심으로 압박과 침투를 병행한다. 특히 라우타로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이 탁월하고 짧은 패스 연계를 통해 순간적으로 슈팅각을 만들어낸다. 튀랑은 순간적인 가속과 폭발적인 돌파로 상대 센터백 간 간격을 흔들며 전방 압박에서도 큰 역할을 한다. 바렐라는 중원에서 압박을 풀어내는 탈압박 능력과 동시에 세컨드볼을 점유해 전진 패스를 전개하는 중심축이다. 인터밀란은 후반으로 갈수록 강해지는 팀이다. 세트플레이 이후 세컨드볼 회수율이 높고 바렐라가 공의 흐름을 완벽히 조율하면서 상대 체력 저하 구간을 집중 공략한다. 특히 측면 윙백들이 전진 타이밍을 조절하면서 상대 수비 라인을 점차 뒤로 밀어내는 능력이 돋보인다. 후반 70분 이후에는 튀랑이 라인을 끌어내고 라우타로가 침투하는 패턴이 자주 나타난다. 결국 이 팀은 템포 유지력과 후반 집중력에서 리그 최고 수준의 완성도를 보인다. 라치오. 라치오는 전형적인 4-3-3 구조를 유지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크다. 카스텔리아노스는 활동량이 많지만 라인을 깊게 내리면 전방 압박 연결이 끊긴다. 작가니는 순간 돌파력은 있으나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 복귀 속도가 느려 수비 지원이 부족하다. 피사요 델레 바시르는 중원 압박 타이밍을 잘 읽지만 한 번 뚫리면 커버 범위가 좁아진다. 결국 세컨드 라인과 수비 라인 간 간격이 벌어지며 파이널 서드가 상대에게 쉽게 노출된다. 특히 후반 75분 이후에는 세컨드볼 경합에서 밀리며 세 번째 침투를 허용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공격 전환 속도는 나쁘지 않지만 마무리 직전 단계에서 정확도가 떨어지고 중원 커버가 느려진다. 그래서 강팀을 상대로는 후반 실점률이 높고 전술적으로 리듬을 잃는 경우가 많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후반 체력 차이와 세컨드볼 점유율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인터밀란은 전반부터 점유를 유지하면서 상대 압박을 분산시키고 후반에는 바렐라의 전진 패스와 튀랑의 침투로 공간을 공략할 것이다. 라치오는 후반으로 갈수록 간격 유지가 어려워지며 세컨드 라인 커버가 무너진다. 결국 인터밀란은 후반 70분 이후 승부처 구간에서 바렐라의 패스 전개와 튀랑의 순간 가속으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라우타로의 마무리 감각까지 결합되면 라치오 수비진의 체력 저하는 곧 실점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인터밀란의 세트피스 후 세컨드볼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리바운드 상황에서도 득점 가능성이 높다. 반면 라치오는 수비 라인이 점차 내려앉으며 역습 상황에서도 속도 싸움에서 밀릴 전망이다. 결국 템포 유지력, 체력 관리, 세컨드볼 대응에서 인터밀란이 모든 면에서 앞선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인터밀란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리옹. 리옹은 4-2-3-1 전형을 유지하며 점유 기반의 빌드업을 시도하지만 수비 전환 속도가 유난히 느리다. 포파나는 중원에서 공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수비 전환 시 커버 범위가 좁아 상대 역습에 자주 노출된다. 슐츠는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이지만 오버래핑 후 복귀 타이밍이 늦어 뒷공간이 쉽게 열리는 약점이 있다. 톨리소는 경기 템포 조절 능력은 뛰어나지만 압박 상황에서의 전환 반응이 다소 느리며 후방 연결에서 미스가 잦다. 리옹은 중원에서의 간격 유지가 불안해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무너질 때마다 위기를 맞이한다. 또한 세컨드볼 대응 타이밍이 한 박자씩 늦으며 빠른 전환을 구사하는 팀을 상대로는 라인 밸런스가 자주 붕괴된다. 홈에서 공격 의지는 높지만 전환 구간에서의 수비 집중력 부족이 발목을 잡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파리 생제르맹. 파리 생제르맹은 4-3-3 포메이션으로 전형적인 점유형 압박 축구를 구사한다. 키플레이어 파비안 루이스는 중원에서 공의 흐름을 완벽히 조율하며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바르콜라는 측면에서 빠른 오프 더 볼 무브먼트로 상대 수비 라인을 뒤흔들며 덴벨레는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공간을 포착한다. 이들의 연계는 공수 전환 시단 3번의 패스로도 상대 진영 깊숙이 침투하는 장면을 자주 만든다. PSG는 수비 라인이 높은 편이지만 뒷공간 커버 타이밍이 정확해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특히 마르퀴뉴스 중심의 후방 조직은 빌드업과 전환 모두에서 안정감을 주며 중원과 전방의 리듬을 연결한다. 루이스의 패싱 템포가 경기 전체의 리듬을 잡아주고 바르콜라의 폭발적인 스프린트가 상대 수비 간격을 무너뜨린다. 전환 타이밍과 패스 템포 모두에서 리그 내 최상위 수준의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환 속도와 중원 컨트롤 싸움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리옹은 점유율을 유지하려 하지만 수비 전환 시 간격 붕괴가 잦아 실점 위험이 상존한다. 파비안 루이스는 압박을 이겨내며 템포를 주도하고 바르콜라는 빠른 침투로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든다. 결국 PSG는 전환 과정에서 리옹보다 한 박자 빠른 리듬으로 공격 템포를 가져갈 것이다. 리옹은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덴벨레와 바르콜라의 빠른 역습 전개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다. 특히 리옹의 좌우 풀백이 전진할 때 발생하는 뒷공간은 PSG가 공략하기 좋은 타깃 포인트다. 전술적 완성도, 전환 속도, 공격 루트의 다양성 모두에서 PSG가 한 수 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리옹의 체력 저하가 두드러지고 PSG는 이를 이용해 템포를 더욱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PSG의 중원 지배력과 빠른 패스 전환이 경기 흐름을 결정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리옹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셀타비고. 셀타비고는 3-4-3 전형을 유지하지만 중앙과 측면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수비 전환 시 라인이 자주 무너진다. 파블로 듀라는 전방 압박에서 부지런히 움직이지만 팀 전반의 간격이 벌어지면 고립되는 구간이 늘어난다. 이아고 아스파스는 여전히 날카로운 킥 감각으로 공격의 마무리를 담당하지만 지원이 늦을 때는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효율이 떨어진다. 일라익스 모리바는 볼 간수 능력은 좋지만 전진 패스의 타이밍이 불안정해 역습 전환 시 템포를 살리지 못한다. 셀타비고의 가장 큰 문제는 중원에서의 압박 타이밍이다. 3명의 센터백이 라인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하프 스페이스가 쉽게 열리고 상대에게 두 번째 침투를 허용한다. 특히 세트피스 수비 시 개인 마크와 지역 방어의 구분이 불분명해 후방 집중력이 흔들릴 때마다 실점 위험이 높아진다. 그래서 경기 초반에는 버텨도 시간이 흐를수록 점유율 싸움에서 밀리며 체력 부담이 누적되는 흐름을 자주 보인다. 결국 셀타비고가 바르셀로나의 템포를 견디려면 중원 간격 조정과 전방 압박의 연속성이 필수지만 최근 경기력으로는 유지가 쉽지 않다.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는 4-2-3-1 전형으로 구성하며 라민 야말이 측면에서 만들어내는 아이솔레이션 구도가 공격의 핵심이다. 그는 드리블 돌파 이후 컷백 타이밍을 날카롭게 가져가며 상대 수비 한 명을 고립시키는 능력이 탁월하다. 페란 토레스는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공간을 열어주고 페드리는 하프라인 부근에서 볼을 받아 전방으로 끊임없이 침투하며 중거리 슈팅 옵션을 제공한다. 바르셀로나의 공격 전개는 속도보다 타이밍에 기반한다. 짧은 패스로 상대 압박을 유도한 뒤 세 번째 패스에서 수직 전환을 시도한다. 페드리의 전진 패스와 야말의 측면 돌파가 맞물리는 순간 상대 수비 라인은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하프 스페이스가 열린다. 중원에서는 더블 볼란치의 조합이 안정적이며 공을 탈취한 직후 세컨드볼 전환 속도도 리그 최상위권이다. 바르셀로나는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루틴이 다양하다. 코너킥에서 짧게 전개 후 2차 볼을 활용하는 패턴이 자주 등장하며 상대 수비가 이를 예측하기 어렵다. 라민 야말이 오른쪽 측면에서 수비를 끌어당기면 반대쪽 페란 토레스가 중앙으로 침투하며 결정적인 슈팅각을 만든다. 무엇보다 경기 후반부에 들어서도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속도를 늦추지 않는 완성도가 돋보인다. 결국 바르셀로나는 선수 개개인의 창의력과 조직적 압박을 결합해 경기의 리듬을 끝까지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볼 점유와 공간 활용의 효율성 싸움이다. 셀타비고는 전방 압박이 간헐적으로만 이뤄지고 라인 간격이 흔들릴 때마다 상대에게 하프 스페이스를 내준다. 반면 바르셀로나는 라민 야말의 폭넓은 활동 범위를 통해 측면을 지배하며 페드리의 패스 시야로 중앙 템포를 완전히 장악한다. 셀타비고가 전반의 밀집 수비로 버텨도 바르셀로나의 지속적인 패스 순환과 중거리 옵션은 결국 틈을 만들어낸다. 특히 페드리와 페란 토레스의 연계는 셀타비고 수비 블록 사이 공간을 찢는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시간이 흐를수록 중원 전개 속도와 세컨드볼 회수에서 차이가 커질 것이며 이는 바르셀로나의 압도적인 점유율로 직결될 것이다. 결국 체력적 격차와 수비 밸런스 붕괴가 가속화되면 바르셀로나의 득점 루트가 자연스럽게 열릴 구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셀타비고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